자, 이번에는 거리 중에서 두 번째 파트 실거리, 경사도, 가망거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설명에 앞서서 이 설명을 제가 좀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소 좀 어려운 내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 내용이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면은 조금 경력이 더 쌓여서 다시 이 영상을 시청해도 상관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원리에 대해서 먼저 알고 계시면 나중에 신입분들이 노하우가 좀 더 쌓이거나 경험치가 더 쌓여서 좀 더 원리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으면 거기에서 이제 실전으로 옮겼을 때 좀 더 빨리 내 걸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은 실거리로 불러줘도 상관이 없지 않냐라고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캐디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아니, 실거리로 불러줘서 그냥 고객님들이 클럽 선택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플레이를 하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캐디분 계시죠, 그죠? 하지만 우리나라 골프장의 특성상 7분 티업으로 다다다다 붙어있는 이 상황에서 고객님들한테 충분히 그렇게 시간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아예 고객님들한테 클럽 선택을 빨리 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고객님들이 생각하는 거리에 맞춰서 우리가 계산을 해서 그냥 클럽 선택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 경사도 가망거리를 불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전에 한 30년 전에 골프장들은 이렇게 다다다다 팀들이 많이 있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듬성듬성 있거나 뭐 10분 티업이 되었든 널널하게 골프장이 그렇게 진행이 되었었는데 그럴 때는 고객님들한테 실거리를 불러주고 내리막이 있으니까 좀 짧게 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해주면 거기에서 이제 클럽 선택도 느긋하게 하고 그 클럽 선택을 해서 뭐 바람은 따로 봐서 이렇게 플레이가 가능했는지 몰라도 요즘 같은 때는 골프장이 워낙 풀팀들이 꽉꽉 차 있기 때문에 7분 티오프 간격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정해진 시간 안에 플레이를 해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것도 4명씩이나.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실거리만 불러서 고객님들이 클럽 선택하는 데까지 시간을 주기가 조금 애매해진 거죠, 사실.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 너무 진행이 딜레이가 되고 뒷팀들한테 피해를 주더라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캐디들이 이제 그러면 아예 차라리 경사도까지 감안했는 거리를 불러줘서 고객님들이 클럽 선택을 하기 쉽게 만들어주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 경사도 내리막이면 좀 짧게 치세요, 오르막이면 좀 더 길게 치세요라고 아예 고객님들이 생각하는 평지에서의 거리로 환산을 해서 거리를 불러주게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경사도 가망거리는 어떤 원리로 되어 있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내리막인 홀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자, 여기가 티인 구역입니다. 티인 구역. 자, 그러면 여기가 그린이겠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에 100m 말뚝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파4 300m라고 생각해 볼게요, 이 홀이. 자, 그러면은 고객님들이 티인 구역에서 이제 드라이버를 칠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객님이 연습장에서 평지에서 본인이 이제 비거리 200m 드라이버를 치시는 분이 여기 이 홀에서 쳤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죠? 자, 그러면은 200m를 치면 과연 300m에서 200m를 빼면 100m가 남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이게 100m 남는 지점, 여기 100m 선 말뚝이 여기에 떨어질까요, 과연? 자, 아니겠죠? 자, 이런 내리막이 있기 때문에 고객님들은 이런 평지를 생각할 거예요. 이 평지에서 쳤을 때 200m면은 드라이버 비거리가 200m면은 자,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캐리거리 170m에 떨어져서 플러스 럼거리 한 30m 해서 이게 200m가 되어야 되는데, 자, 티구에서 이렇게 딱 쳤는데 캐리거리 170m에서 떨어져야 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공간이 있죠, 그죠? 그래서 캐리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캐리거리가. 고객님들이 생각하는 200m는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쳐서 캐리 여기 떨어져서 럼거리까지 해서 여기까지 가는 게 200m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떨어져야 될 공이
캐리 190m 지점에 떨어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떼굴떼굴 굴러서 내리막이니까 또 내리막을 타서 런이 또 더 많이 발생하겠죠. 그죠? 그래서 190m 플러스 뭐 3, 40m에서 실제로는 이런 내리막 홀에서는 평지에서 200m를 치시는 분들이라도 한 220, 30m는 날아가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그러니까는 이 캐리 거리가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거예요. 어디에 떨어지냐? 자, 내리막홀에서는 당연히 고객님들이 생각하는 200m를 친다라고 하면 170m 캐리 거리에 떨어져야 되는데 여기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 공간만큼 더 수직 낙하하면서 앞으로 전진력이 발생하면서 한 190m의 캐리 지점에 떨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비거리가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300m 파포에서 원래는 평지에서 200m 치시는 분들이 220, 230m까지 치니까는 결국 한 7, 80m 정도의 거리가 남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내리막에서 단순히 캐리 거리 때문에 차이가 나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자, 골퍼의 특징에 따라서 또 달라지거든요. 자, 골퍼의 특징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프로 선수가 있고 아마추어 골퍼가 있겠죠. 그죠? 자,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프로 골퍼와 아마추어 골퍼의. 자, 아마추어 골퍼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백스핀 양이 차이가 좀 많이 난다고 생각을 해요. 또는 뭐 각도, 공의 각도 이런 것들의 차이가 있으면은 당연히 내리막이라도 조금 뭐 멀리 더 굴러갈 수도 있고 좀 짧게 굴러갈 수도 있고 런거리에서 차이가 좀 많이 나겠죠. 그죠? 런거리에서 차이가 많이 나요. 이런 런거리 골퍼의 특징에 따라 이런 런거리에서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이런 내리막이라든지 뭐 반대로 오르막이라든지 거기에서 이제 거리 차이가 조금 있다라고 골퍼의 특징에 따라서 거리 차이가 좀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골퍼의 특징까지 막 다 파악하면서 이렇게 일을 하려면 좀 어느 정도 고경력이 돼야지 그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캐디를 하면서 프로 골퍼들도 많이 만나봤는데 이 프로 골퍼들은 아예 그냥 실거리를 불러달라고 하시는 골퍼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들은 그린에 딱 떨어뜨려서 예를 들어 세컨샷을 그린에 딱 떨어뜨려서 백스핀 양을 많이 해서 아예 뒤로 당기는 샷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뒤로 다시 앞으로 갔다가 뒤로 오는 이런 백으로 당기는 샷도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이 알아서 그건 결정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 골퍼들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캐디들한테 아예 실거리를 불러도 그럼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계산을 할게가 되는데 아마추어 골퍼들은 그런 계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캐디의 도움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이런 골퍼의 특징에 따라서도 같은 내리막, 같은 오르막이지만 그런 결과값이 차이가 많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는 이제 경험치가 쌓이고 이 골퍼들에 맞춰서 거리를 부르는 능력이 되려면은 적어도 5년차 이상의 캐디가 돼야지 가능해져요. 그러면 이런 거 특징은 어차피 바로 적용을 시킬 수 없으니까 이런 걸 다 빼고 그 다음으로 그러면은 영향을 미치는 게 뭐겠어요? 그거는 캐리거리, 떨어지는 캐리거리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내리막에서는 훨씬 공이 멀리 가는 거고 오르막에서는 훨씬 공이 좀 적게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간단하게 그렇게 정의를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말했듯이 티인 구역에서 드라이버도 이런 결과값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파4홀 300m에서 그러면 7, 80m가 남았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린을 이제 공략을 하겠죠. 직접적으로. 근데 손님들은 7, 80m를 평지에서 7, 80m를 남았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평지에서 7, 80m, 뭐 보통 남자 고객 같은 경우에 뭐 샌드나 56도 아니면 52도를 치실 건데 뭐 56도로 80m를 치시는 고객님들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프로들은 딱 캐리로 75m, 80m에 떨어뜨려서 공이 안 움직이게 딱 세울 수 있는데 아마추어 골퍼들은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보통 아마추어 골퍼들이 7, 80m를 치는 56도로 7, 80m를 치는 거 어떤 거냐? 한 70m에 떨어뜨려 놓고 런이 10m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만큼 백스핀 양이 프로들과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80m를 예를 들어 치려고 하는데 평지에서 이런 식으로 치어도 한 70 캐리 거리에 떨어져서 런 10m까지 더해서 이 80m가 고객님들이 생각하는 80m가 되겠죠. 근데 이런 내리막 공략을 할 때 원래는 평지에서 요 70m에 떨어져서 런 10m가 발생을 해야 되는데
이 내리막 요만큼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캐리가 어느 정도에 떨어질까요? 캐리가 거의 80m에 떨어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80m에 런 10m까지 더해서 결과값은 90m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리막에서 고객님들한테 고객님 실거리 80m 남았습니다. 이렇게 설명해버리면 고객님들은 와 평지에서 80m를 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80m를 쳐버리면 캐리 70m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 공간만큼 캐리 80m에 떨어져서 이런 90m의 결과값이 생긴다라는 거죠. 자, 이해 가셨죠? 골프장에서 이제 교육을 할 때 분명히 오르막 내리막 홀에서 이쯤에서는 요 경사도에서는 뭐 10%를 감안하라 또는 100m 선상에서 100m 남은 거리 선상에서는 내리막일 때 요 정도 내리막일 때 10m 빼서 불러줘. 그리고 뭐 저 뒤에 150m 거리 말뚝 선상 그러니까 150m가 남았을 때는 15m를 빼서 불러줘. 이런 식으로 교육을 받으실 거예요 분명히. 근데 이제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조금 더 머리 복잡해지고 하니까 일부러 이 설명을 빼는 골프장들이 많은데 요거를 그래도 개념적으로는 알고 있어야지 나중에 어떤 골프장에 가든 어떤 홀을 가든 자유롭게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시킬 수 있는 실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어요. 어려운 내용일 수는 있는데 이 원리에 대해서 조금만 이해를 하고 계시면은 그래도 지금 당장에는 못 써먹더라도 나중에 여유가 생겼을 때 좀 더 고객님들한테 정확한 거리를 불러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런 내리막 홀을 설명해 드렸어요. 그럼 반대로 오르막 홀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런 오르막 홀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여기가 그린이고 자, 여기가 티박스 티인 구역이라 칠게요. 자, 이것도 똑같이 파4 300m라고 칠게요. 파4 300m. 자, 근데 분명히 요 내리막 300m에서는 드라이브를 쳐서 7, 80m가 남겠지만은 오르막은 다른 결과값이 나와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손님들이 생각하는 거는 평지에서의 이제 거리만 본인들이 알고 있다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은 200m를 친다고 생각해볼게요. 여기가 100m 말뚝이고 평지라면은 여기서 드라이브를 치면은 한 170m에 떨어져서 런거리 발생해서 여기 200m까지 갈 거예요, 분명히.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200m가 된다는 소리겠죠, 그러면은. 그죠? 근데 오르막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기 요만큼의 공간만큼 일찍 떨어져요. 그래서 캐리가 170m에 떨어질 수가 없어요. 캐리 거리가 이렇게 해서 한 160m, 165m 지점에 떨어지고 이 오르막이 있기 때문에 중력에 의해서 런 거리도 훨씬 짧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 때문에 오르막에서는 더 짧게 가는 거고 내리막에서는 더 길게 가는 거다. 이런 원리만 좀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65에 떨어졌어. 그럼 런거리 20m 발생했어. 그럼 180m까지 밖에 못 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런 경사도의 차이에 따라서 몇 프로를 감안해 줘야 되는 건 다 틀려요. 근데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우리나라 골프장에서 20%까지 경사도를 감안해야 되는 홀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 완전 오르막 막 산을 등산하는 정도의 오르막은 골프장이 있으면 안 되겠죠, 사실. 그럼 좀 잘못 만들어진 골프장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한 15m 경사도만 해도 15%를 15m를 감안하는 경사도라고 해도 사람이 걸어갈 수는 있어요. 물론 좀 더 힘들겠지만은. 그래서 보통은 10%에서 15% 정도 되는 경사도가 좀 있어요. 그리고 뭐 5% 감안해야 되는 경사도도 있고. 15% 이상 넘어가는 경사도가 있으면은 진짜 많이 힘들어져요. 볼도 거의 이렇게 기울어져서 쳐야 되고 막 이렇게 쳐야 되기 때문에 좀 많이 힘들겠죠, 그거를. 그래서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15% 경사도로 넘어가지 않는다. 이 15%, 10%, 5% 요 단어를 쓰는 이유는 예를 들어 오르막인 경우에 이 정도 경사도면은 15% 정도 감안해야 되라는 소리는 뭐냐면은 15%를 계산을 해서 더 많이 불러줘. 이런 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 요 100m 남은 지점에 공이 있다라고 칠게요. 요 실거리가 100m. 실거리가 100m라는 여기에 남은 거리가 이제 실거리 100m가 남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보통 이 정도 경사도면 10%를 감안해. 이 뜻이 뭐냐 하면은 이 정도 경사도에서 10%를 더 오르막이니까 더 길게 불러줘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면은 자, 다시 말해서 100m 남았어. 여기에 10%를 더 불러줘야 되니까 10m를 더 불러주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100m 더하기 10m에서 여기서는 110m를 불러주면은 일반적으로 아마추어 골퍼들이 그린에 온시켜서 홀컵 근처에 도달할 거다라는 계산을 한다라는 거죠. 그럼 반대로는 아니죠. 예를 들어 150m 남은 지점에 여기에 공이 있어요.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오르막으로 올라간다. 똑같은 경사로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봤을 때 150m에서 10%는 몇 m예요? 150m에서 10%면 15m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공은 10%를 감안하라는 소리는 150 더하기 15m를 해서 165m를 불러주라는 소리예요.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 두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사진은 보통 골프장 홈페이지에 코스 소개, 홀 소개에 보면은 밑에 이 경사도에 따른 이런 그림들이 있는데요. 이 그림 보는 방법은 자, 첫 번째 그림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팁박스에서 그린까지 마이너스 66m를 해야 된다는 소리고요. 요거는 내리막일 경우에 이렇게 마이너스 빨간색 숫자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IP 지점 근처에 있는 마이너스 39m는 뭐냐? 66m에서 39m를 빼서 요 IP 지점에서는 마이너스 25m를 해줘야 된다는 소리겠죠. 자, 밑에 그림은 반대로 오르막 홀에 있는 경사도를 옆에서 이제 그린 사진인데, 요 그림을 설명드리면은 팁박스에서 그린까지 플러스 31m를 해줘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첫 번째 IP 지점에서 그린까지는 몇 m를 플러스 해줘야 되느냐? 그러면 거기 한 플러스 10 정도로 봤을 때 31에서 10을 뺀 플러스 21m를 그 지점에서 그린까지 플러스 21m를 해줘야 된다는 소리가 되겠죠. 근데 이제 골프장 중에서는 계속 오르막이면 계속 오르막, 계속 내리막, 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결국은 목표 지점이 어디냐? 목표 지점이 내가 지금 치고 있는 이 위치보다 높냐, 낮냐로 이 경사도를 감안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예를 들어 팀 구역이 여기 있고 그린이 여기 있는데 이렇게 오르막으로 갔다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생긴 홀이라고 칠게요. 이렇게 생긴 홀이라고 치면 자, 여기서 티샷을 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200m라고 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고객님들한테 오르막이 있으니까는 아마 드라이버 비거리가 좀 짧게 갈 겁니다. 이런 설명보다는 자, 목표 지점이 여기이기 때문에 공이 이렇게 가서 여기 떨어지면 결국 평지랑 똑같아지는 평지 값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예를 들어 가지고 계속 평지로 가다가 갑자기 훅 떨어지는 골. 자, 이런 홀이 있다고 칠게요. 여기가 그린이라고 치고. 자, 그러면은 여기 공이 있을 때와 여기 공이 있을 때 경사도 값이 어떻게 될까요? 자, 100m에서 10%, 요 정도 내리막이면은 10% 감안해서 불러줘야 되라는 내리막이라고 칠게요. 그러면은 90m를 불러주겠죠? 자, 그러면 150m에서도 과연 10%를 감안해야 되는 홀일까요, 요리? 자, 아니겠죠, 그죠? 여기, 요 지점하고 목표 지점 여기하고 결국 100m에 10% 감안하는 거리나 여기서 여기까지나 그린이 딱 떨어져 있는 그 위치는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10%가 아니라 10m만 빼주는 겁니다. 100m에서 10m를 빼주는 요 홀은 150m에서도 10m만 빼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내려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평지로 가다가 요 100m 지점부터 이렇게 내려가는 홀이라면은 150m 지점에서 10%를 감안해서 15m를 빼주면은 짧아진다라는 거죠. 오히려 100m에서 10% 감안했는 이 10m를 여기서도 적용해서 빼줘야지 똑같은 값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 100에서 150m까지는 평지이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 치는 공이나 여기서 치는 공이나 낙하는 지점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거죠. 떨어지는 캐리 지점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뭐냐? 여기 티인 구역에서 세컨 IP 지점을 공략하건 세컨에서 그린을 공략하건 그 목표 지점이 지금 내가 서 있는 여기서 플레이하는 지점보다 높게 있냐 낮게 있냐에 따라서 거기서 이제 계산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신입들이 대입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사실. 그냥 처음에 골프장에서 교육받은 대로 2홀에서는 100m에서는 10m 빼서 불러줘. 150m에서는 뭐 15m 빼서 불러줘. 아니면은 뭐 150m랑 100m는 평지기 때문에 여기서도 10m, 여기서도 10m만 빼서 불러주면 돼. 이렇게 그냥 외우고 그걸 일단 적용하면서 일을 해서 경험치를 쌓아야지 이 모든 원리들을 다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제가 좀 많이 어렵게 설명을 했는데 이 원리를 아시면 나중에 이제 도움이 되실 거라는 거죠.